월간 뉴이저 시간입니다. 이번 달 주제는 동물의 권리, 동물권입니다. 정부와 국회의 개정 움직임이 있지만 현행법상 동물은 아직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사례들 먼저 만나보시죠. 가족과 함께 10년 넘게 반려견을 키워온 김모 씨. 매일 놀아주고 산책하며 일상의 대부분을 반려견과 함께했다. 그런데 이렇게 애틋하게 키워온 반려견이 얼마 전 숨을 거두고 평소 함께 다니던 뒷산 산책로에 반려견을 묻어주려는 김 씨. 이때 지나가던 행인이 김 씨를 발견하는데 여기서 묻으시면 안 돼요. 죽은 반려견. 뒷산에 매장하면 안 될까? 현행법상 불법입니다. 폐기물관리법상 동물의 사체는 생활 폐기물로 분류가 되고요. 동물병원에서 죽은 경우에는 의료 폐기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임의로 매장하거나 화장하거나 버리거나 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몇 년 전 친구에게 돈을 빌려준 이모 씨. 하지만 친구가 계속해서 돈을 갚지 않자 이 씨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이어 친구의 재산도 강제 집행을 신청한 이 씨. 이 씨는 친구의 반려견이 귀한 혈통임을 알아보고 반려견도 압류하기로 마음먹는데 친구는 절대 안 된다며 버티는 상황. 과연 반려견도 압류할 수 있을까? 네, 가능합니다. 현행법상 동물은 물건이기 때문에 채무자의 소유라면 채권자가 민사집행법에 따라 가압류, 압류 또는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민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는데요. 이것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후속 법안이 개정되거나 신설되지 않으면 여전히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반려동물에 대한 강제 집행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평소 반려견을 화풀이 대상으로 삼아온 박모 씨. 그날도 산책을 시켜준다는 핑계로 반려견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는데 박 씨는 목줄을 잡고 빙빙 돌리는 등 어김없이 반려견을 학대했다. 이 장면을 본 행인이 박 씨를 경찰에 신고해 결국 벌금 100만 원까지 선고받았다. 예, 여기. 반려견은 동물보호센터로 옮겨져 새 주인을 찾나 했지만 박 씨는 반려견을 돌려받으려고 하는데 동물 학대로 처벌받은 박 씨. 반려견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현행법상 이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학대받은 동물이 발견되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동물을 구조하여 치료 및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하고 동물 소유자로부터 그 동물을 격리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보호기간이 지나고 나면 동물 소유자는 보호비용을 부담하고 그 동물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요. 지방자치단체는 그 학대자가 다시 학대할 것으로 아무리 의심된다 하더라도 이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동물 권리 확대와 맞물려 반려동물에 세금을 부과하는 반려동물 보유세 문제도 논란입니다. 정부가 검토를 시사하면서 이슈로 떠올랐는데요. 이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 들어봤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보유세를 거두면 반려동물을 가지고 있는 게 관리가 되니까 유기동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생활의 영역인데 거기에 이제 사회적 필요가 있다고 해서 세금을 부담하는 거는 좀 과도한 그런 세금을 걷는 것 같고 거기에 적정한 재원은 또 그거를 즐기고 있는 사람들이 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혜택이 없는데 뭐 보유세를 내라 이런 것들은 조금 저는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네. 유기견들에게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버려진 아이들이 많으니까. 반려동물 통해서 얻은 거니까 아무래도 동물복지 같은 데 사용하는 게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의료 시스템 같은 것도 좀 서포트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1년에 3만 원? 그 10만 원 정도나 그 정도 금액이면 부담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크면은 클수록 조금 위험 부담이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크면 클수록 한 100만 원? 1년에 100만 원씩. 대형견이 만약에 버려진다면은 아니면은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다면 좀 더 큰 피해를 주잖아요. 연에 10만 원, 15만 원 때문에 키우던 반려동물을 유기를 한다는 거는 키울 자격이 없는 사람들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늘어나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기르고 있지만 비용이 이제 발생하는데 그게 좀 상당한 부분일 수도 있거든요. 특히 뭐 20대나 30대에서. 네, 일시적으로는 늘 것 같아요. 근데 장기적으로는 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려인구가 늘면서 동물 학대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물에 대한 잔인한 폭력 행위는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엄연한 불법 행위입니다. 하지만 동물의 습성을 고려하지 않은 사육 환경이나 방치 역시 동물 학대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다음 사례를 통해서 우리의 생활 속 동물권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마을 전체에 개 짖는 소리가 끊임없이 울려 퍼집니다. 소리가 시작된 곳은 허름해 보이는 한 주택. 담장 너머로 보이는 마당에는 동물 사료 봉지 등 생활 쓰레기와 분뇨가 잔뜩 쌓여 있습니다. 개집도 듬성듬성 놓였는데 집마다 두세 마리가 비좁게 몸을 비비고 있습니다. 일부는 목줄이 뒤엉켜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이웃 주민들이 동물 학대라며 우려하는 이유입니다. 전 학대라고 생각해요. 그 안에 그 환경이 개가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개똥친지가 벌써 언제요? 그거 누가 봐도 학대지 그걸 뭐. 왜 이렇게 많은 개를 키우고 있는 걸까? 그런 것도 좀 있겠지 뭐. 이제 좀 사랑에 대한 그런 마음. 또 얘들이 이상하게 가엾고 불쌍하고 또 보호해두고 싶어. 이상하게. 지금은 그럼 몇 마리예요? 지금 한 60마리 넘어요. 60마리 넘어요. 한 70마리 가까이 될 거예요. 70마리. 11년 전 개 3마리를 키우기 시작했다는 이 씨는 이후 동네 떠돌이 개 등을 모으기 시작했고 식구는 순식간에 70마리 가까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연로한 나이와 경제 여건상 사료조차 제대로 먹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애들 좀 깔끔하게 좀 이렇게 개들이 이렇게 살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다른 건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난 학대 글쎄 나는 너무 과보행하는 것 같은데. 이 씨의 개사랑을 어떻게 봐야 할까? 뉴이처 제작진의 분석 의뢰를 받은 전문가는 이 씨의 행태가 전형적인 애니멀 호더라고 진단합니다. 기르는 일에는 무관심하고 방치하면서 동물을 모으는 것 자체에만 집착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렇게 특히 이 관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다수의 동물을 키우는 것이 애니멀 호더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캐나다 토론토 등 일부 지역은 반려견을 3마리 이상 키울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고 호주는 4마리 이상 키우려면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마땅한 기준이 없습니다. 70마리를 키우는 이 씨의 사례처럼 극단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해도 반려인구가 1,400만 명을 넘어서고 다수의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들면서 이 문제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또 반려동물의 수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 마리의 반려동물을 키우더라도 그에 맞는 환경과 습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학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집안에서 뭐 1마리나 2마리를 키운다 해도 사실은 이 동물의 어떤 삶의 기본적인 그 환경을 만들어 주지 못한다면 이것은 일종의 애니멀 호더로서 애니멀 학대라는 인식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은 가정에서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실제 지난해 발표된 한 설문조사를 보면 반려인구 5명 중 1명은 반려동물을 일주일에 한 번도 산책시키지 않는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4명 중 3명은 하루 5시간 이상 반려동물을 집에 혼자 남겨둔다고 답했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행동들 중에서 학대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동물의 입장에서 이 행위가 정말로 좋은 것인지, 오히려 동물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내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더 나아가서는 학대가 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은 꼭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YTN 민대용입니다. 동물에 의해 사람이 피해를 받는 일도 늘고 있습니다. 개물림 사고가 대표적이죠. 이를 막기 위해선 누구보다 반려인들의 철저한 책임의식이 필요한데요. 지자체의 단속 현장에 뉴이처 제작진이 동행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대형견 입마개 안 하는 거하고 목줄 긴 거하고 그리고 주인인지 별로 이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경우고요. 작은 개가 짖더라도 사실 그래도 개잖아요. 그때 공포감을 느끼는 건 사실이거든요.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8월 30일자로 끝남에 따라 미등록자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 등 안전장치의 착용, 배설물의 수거 등 펫티켓 준수 사항을 홍보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가평군청 동물복지팀에서 나왔습니다. 네. 등록하셨나요? 네네. 예, 잠시만 확인 좀 해볼게요. 예, 등록돼 있네요. 예, 대한민국 고유번호에서 15자리가 좀 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가평군청 동물복지팀에서 나왔습니다. 예. 등록을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의무적이에요, 이거는. 예, 그리고 법이 바뀌어서 목걸이, 목줄 이거 할 때 2m로 이게 정해져 있어요, 이제요. 예, 그래서 그 이상 하게 되면은 이것도 관리소홀로 해가지고 과태료가 적용되니까 그거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몰고 잘못됐을 때는 당연히 처벌을 하고 그러는 것이 원칙이에요. 내가 키우면 나만 사랑스럽지 제3자도 사랑스럽다는 거를 같이 느끼자고는 못 하잖아요. 개물림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 이거는 보호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호자가 스스로 내 개에 어떤 문제 행동이 있었을 때 그거를 고치고 치료하려고 노력을 해야 하고요. 끝으로 사람을 위한 쇼와 전시에 사용된 동물들의 이야기입니다. 17년 동안 돌고래 쇼에 동원됐다가 고향인 제주 앞바다로 돌아간 비봉이의 최근 소식, 그리고 은퇴한 경주마들의 사연까지 차례로 만나보시죠. 비봉이는 총 5단계의 훈련 과정을 거쳐 제주도 인근 해역에 최종 방류될 예정입니다. 비봉이는 어렸을 때 포획이 되었고 또 수족관 생활이 상대적으로 깁니다. 즉 야생의 기억을 이미 잃어버렸을 수 있다라고 우려할 수 있는 거죠. 포획되기 이전에 바다에서 몇 년간 살 때 같이 살았던 동료들이 지금도 이곳 대정읍 앞바다에서 계속해서 발견이 되고 있어서 다시 만나게만 한다면 야생의 본능이 다시 비봉이에게서 되살아나지 않을까.
우리 주변에서 이런 야생개들이 왔다 갔다 함으로써 기본적인 동조 행동이라든가 소리를 내면서 서로 이제 교감이라든가 무리들이 내는 소리를 냈기 때문에 비봉이 이치해서 그 수중청기에 이제 소리가 잡힌 거거든요. 새소리 나죠? 휘바람 소리 되고 새소리 같기도 하고 이제 이거죠. 혼자라는 건 진짜 힘들거든요. 방류가 이제 퍼시픽에 3마리를 하려고 했었어요. 큰 돌고래 2마리는 방류 안 하더라도 훈련을 좀 같이 하고 비봉을 보내놓고 2마리는 다시 뭐 다른 수족관에 옮겼으면 해가지고 제가 굉장히 큰 그 바람이었는데 자유롭게 살고 불법 포획 같은 거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비봉이가 수족관에서 살았던 시간이 길었는데 다시 바다로 돌아와서 그 시간보다 더 오래 살다가 좋은 마지막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인간이 해줄 수 있는 거는 얘를 최대한 환경에 적응을 시키게끔 모든 것을 해주는 거죠. 그냥 그 이후에는 너도 좀 살려고 나중에 가면 노력해야 된다. 동료들과 잘 어울리고 먹이 사냥도 따라하고 이렇게 하길 바라는 거죠. 곶자왈 말구조보호센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경주 퇴역마나 승용마의 퇴역마들 갈 곳이 없어서 도축되어 버리는 말들을 구조하고 보호하고 극심한 그 굶주림으로 거의 뭐 죽기 일보 직전 긴급하게 이 말들을 보호할 곳을 찾아서 제주로 이제 옮기게 된 겁니다. 모 학교에서 승마, 힐링 체험 승마로 이용이 됐었어요. 그러다가 2021년에 이제 죽은 걸로 처리가 돼 있어요. 공식 이력에는. 이런 방식으로 이용하다가 더 이상 쓰임 받기에는 이제 부족한 상태가 되면 돌아보지 않는 거. 이거는 이제 인간이 생명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온 지 거의 한 달도 안 됐잖아요. 뭐 한 20일, 25일? 25일 만에 기력이 살아났어요. 얘는 봐봐요. 이거 힘이 느껴지잖아요. 우리 아다지오도 경주마 출신인데 경주마로 뛴 거는 한 3년 정도 됐고요. 근데 단지 6개월 만에 뼈밖에 안 남아버린 거예요, 완전히. 제일 복받은 말이에요, 이 말을. 후원하는 사람이 생겨서. 그래서 그 후원하시는 분이 천천히 그냥 이제는 자유롭게 살아라 해서 아다지오라고 이름 지었어요. 너무 대견하죠. 얘가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준 게 너무 고맙고 만났다는 게 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 말은 사람이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생각하지 말고 반려마? 안 그러면 한 식구처럼 대해줬으면 좋겠어요. 잘 보셨나요? 월간 유익적 다음 달은 결혼을 주제로 다양한 이슈를 짚어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